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증시를 보면 파도처럼 출렁임이 장난이 아니죠. 어떤 종목은 AI 덕분에 크게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실적이 부진해서 하락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선제적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 타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사례를 먼저 보면요. 파도 타기에 성공한 기업들은 대세 상승을 이끄는 산업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요. 마소의 윈도우가 등장하는 1995년에는 인터넷의 서막을 알리는 시기였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을 쥐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애플의 아이폰이 있었죠. 지금도 아이폰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역시나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 최근으로 넘어와 보면요. AI와 맞물려서 GPU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그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입니다. 윈도우와 아이폰의 파도는 잠잠해졌지만요. GPU는 여전히 강한 파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파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잠깐 체크해 볼게요. 크게 7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매출을 봐야 되고 그 다음은 EPS입니다. 얼마나 비트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주가 상승폭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센터 매출과 H20칩 수출 활성화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젠슨왕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AI 테마뿐만 아니라 나스닥의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엔비디아 차트와 젠슨왕의 발언을 살펴보면요.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젠슨왕은 서버 시장이 크게 열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의 메가 트렌드가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 뒤로 정말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생산 수율 개선이랑 수요처 증가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죠. 올해 4월에 트럼프 관세 이슈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반등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가고 있는데요. 젠슨왕은 지금의 상승 추세가 정당하고 앞으로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중국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H20과 그 상위 버전의 AI 칩 판매 이야기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실적 발표되면 아침 커뮤니티 뉴스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소, 애플, 엔비디아 모두 통계로 보이는 실적보다 항상 주가가 먼저 올라갔죠. 거품이란 이야기를 들어가며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누군가는 폭락에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하지만요. 또 다른 누군가는 상승하는 자산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비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 불변의 법칙을 보면요. 통계가 놓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의 주가는 현재의 숫자에 미래의 스토리를 곱한 값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의 스토리는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감정은 비합리적이고 이를 반복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숫자만으로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죠. 이래서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오히려 투자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긍정이 담긴 스토리텔링 투자에 부합하는 기업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배당 투자만큼 성장과 혁신주를 좋아하는데요. 다양하게 공부하고 투자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걸 좋아합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찾아낸 스토리가 있는 기업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01년 세계 최초로 우주 관광객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사업가 데니스 티토인데요. 러시아 소유주 로켓을 타고서 우주 정거장에 7일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당시 2천만 달러의 거액을 지불했지만요. 인류가 돈을 내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주여행이라고 하면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1983년 1월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50년도 안 됐는데 이제는 세계 어느 곳이든 못 가는 곳이 없는 시대가 됐죠. 처음에는 일본과 홍콩 같은 근거리 관광만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지구 반대편까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주여행도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우주관광의 시작이 2001년인 것을 감안해 보면요, 벌써 2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주를 관광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요, 결국 우리 모두 우주여행을 하는 그날이 곧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위성으로 보면 벌써 10,000개가 넘는 위성이 우리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날씨를 알려주고 바다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규모를 보면요, 5,960억 달러라고 합니다. 위성 서비스 산업으로 얻고 있는 수익은 1,37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도 가요등하신가요? 그럼 과거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인터넷 등장할 때 마소를 놓치고 스마트폰 등장할 때 애플을 놓치고 AI 등장 때 엔비디아를 놓쳤다면요, 죄송하지만 우주산업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과 다른 삶을 살고 싶고 다른 투자를 하고 싶다면요,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의 그 생각의 첫 단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렇다고 꼭 우주산업에 투자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생각의 전환 차원에서 불변의 법칙을 이용해서 변화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누가 뭐래도 스페이스X인데요. 제사형 로켓 기술을 확립해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로켓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스페이스X는 상장되지 않아서 투자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우주산업에 스페이스X만 있는 건 아니겠죠? 경제적 혜자가 강한 기업 하나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비아셋이란 기업이 있는데요, 전세계 어디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위성통신 회사입니다. 특히 비행기나 배에서도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비아셋의 강점은 위성을 직접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과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이건 막대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없고요, 즉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는 기업입니다. 비아셋의 최근 4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작년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위성 고장과 기업 인수로 인해서 부채 부담이 악재로 작용된 건데요. 다행히 지금은 현금 흐름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진이 높은 군 항공용 사업 부분에서 뚜렷한 실적 개선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인가요, 최근 주가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고점 대비하면 아직 절반도 오지 못한 수치입니다. 비아셋의 실적을 보면요, 왼쪽에 있는 매출을 먼저 볼게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3분기 매출 전망이 보수적이지만 지난번에도 비트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EPS를 보면 뭔가 불안하죠? 이번 분기에도 마이너스로 예상됐지만 다행히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3분기도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요, 이것도 보수적인 접근일 수 있는데요. 실적 발표는 11월 5일, 시간이 꽤 많이 남았죠? 길게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꽝 대신 닭이라는 마음으로 로켓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 분야에서 선두에 있지만요, 그 뒤를 열심히 쫓고 있는 기업이 로켓랩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에도 처음에는 아마존이 혼자 독식했지만요, 지금은 마소랑 구글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죠. 우주항공 산업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켓랩도 자연스럽게 점유율을 높여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켓랩도 좋은 의미가 됩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요, 이미 큰 상승이 나온 상태죠. 2년 전에 우주항공 테마 소개드릴 때 투자했다면 10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저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인데요, 반성해 봅니다. 여전히 미래 전망이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간신 종목에 넣어둬야겠습니다. 로켓랩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양호한데 EPS가 엉망이죠. 마이너스입니다.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 말고 나중에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기업을 소개드렸는데요. 개별 기업에 공부해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은 ETF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관련된 ETF로 UFO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투자 기업을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비아셋과 로켓랩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추가로 다른 기업을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요, 탑10에 있는 기업들을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나름 운영사에서 우주항공에 잘나가는 기업을 선별해 놓은 거니까요, 한번 필터링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래의 스토리로 넘어가 볼게요. 애완동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책으로 접하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는데 구독해놓은 사료가 집으로 배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 주인은 속상한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추이라는 기업은 개봉하지 않는 사료랑 용품을 모두 전액 환불해줬습니다. 그리고 반품 대신에 보호소 기부를 권장했는데요. 주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추이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직원의 이름으로 조이꽃과 손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추이는 단순히 강아지 용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죠. 견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따뜻한 마음은 고객 충성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추이는 미국 최대의 반려동물 이커머스 리더 기업입니다. 충성 고객과 구독 기반의 서비스로 강력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제품군도 다양해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은 필수 소비자에 가까워서 경기 변동에 비교적 강한 편인데요. 최근에는 펫 헬스케어 시장 진출까지 하면서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이가 반려인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요. 예전에 스타벅스가 고객을 대하는 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머물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제공했는데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만들어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변질이 됐지만 말이죠.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추이는 수의사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추이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팬데믹 특수로 상승했던 주가가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과 경쟁 심화로 작년까지 주가가 힘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최근에 고객 기반이 회복되고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펫 헬스케어 사업까지 강화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이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왼쪽 매출은 올해부터 매출이 한 단계 상승했죠. 3분기 전망이 다소 낮지만 작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오른쪽 EPS를 보면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죠. 경쟁 상대가 아마존 월마트다 보니까 마진이 남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추이는 수익 클리니까 약국 사업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매출 증대 가능성이 높으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은 어딜까요? 다양하게 공부하고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반적인 사료랑 용품으로는 장벽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장벽이 있는 분야가 있었는데요. 하나의 기업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아이덱스라는 회사인데요. 반려동물 가축 물 산업에 필요한 진단 장비와 검사 서비스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물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을 많이 받죠. 아이덱스는 그 병원에 들어가는 혈액검사 기계, 소변검사 장비, 진단 키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소, 돼지 같은 가축의 전염병 검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이덱스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기업입니다.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경제적 혜자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덱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죠. 전고점이 $680 정도 되니까요. 이제 6% 정도만 오르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실적이 받쳐준다면 가능한 일이겠죠. 재무제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덱스의 매출과 EPS를 보면요. 둘 다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최근 2분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도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3분기 전망을 보면 2분기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보수적인 전망일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업 말고도 반려동물 관련된 회사들이 꽤 많은데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투자하고 싶다면 PANW ETF도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추이가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이덱스는 4위에 있습니다. 두 개 기업의 비중이 20% 넘으니까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있죠. 반려동물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기업도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스토리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된 만큼 그 속에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보안에 대한 이슈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와 다른 웨어러블 기기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세계의 보안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것들을 보면요. 비밀번호 재사용 또는 공유,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연결, 모르는 사람의 메신저의 응답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흔히 하는 실수들인데요. 사이버 테러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경찰이 아닌 사이버 보안 업체인데요. 개인 단위 결제는 하지 않지만요. 기업 단위로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신에 메타, 마소, 애플 같은 기업들이 서버를 보호하는 행위를 취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팔로알토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과 정부가 이 회사를 통해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을 막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인터넷 세상에 경찰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서비스는요. 방화벽으로 불법
불법 침입을 막고요. 클라우드 보안으로 아마존, 구글 같은 서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보안으로 노트북과 스마트폰까지 보호하고 있는데요. 요즘 해킹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죠. 팔로알토는 AI 기술까지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위협을 찾아내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팔로알토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 스토리를 반영해서 투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2023년에 80달러 하던 주가가 현재 185달러가 됐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과 이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ETF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요, CIBR이란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란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팔로알토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이 나오는데요. 과연 실적이 좋게 나올지 아니면 하락하면서 기회를 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가 있는 기업 3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주항공의 바이세, 반려동물 추위, 사이버 보안 팔로알토가 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기업이 마음에 드시나요? 10년 뒤에 세계의 기업이 어떻게 돼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10년 뒤 댓글 확인하러 다시 와봐야겠습니다. 미래 청사진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균형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불변의 법칙에 나오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공유드리겠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실험인데요. 강아지에게 먹이를 줄 때 종을 울렸는데 나중에 먹이를 주지 않아도 침을 흘리게 됐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심리학 실험이었죠. 불변의 법칙을 보면 실험 후속 사건이 나오는데 충격적입니다. 실험하던 연구가 끝나고 그 마을은 큰 홍수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개들이 홍수에 쓸려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랑 공포를 겪게 됐는데요. 그 결과 이전에 학습했던 종소리에 침을 흘리던 조건 반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즉 조건 형성은 단단해 보이지만 환경 변화, 특히 충격적인 경험에 의해서 쉽게 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는데요.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는 우상향을 믿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우상향을 한다는 믿음이 사라지겠죠. 경제 위기가 오는 것보다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게 더 무서운 요즘입니다. 워런 버핏은 80년 넘게 주식시장에 머물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수차례 겪으면서 상처도 많이 났을 텐데요. 그에게 남은 건 상처가 아닌 흉터겠죠. 즉 그때 상황을 보고 기억한 다음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계속 늘리는 것도 그 대응 전략 중에 하나겠죠. 지금의 버블이 1, 2년 더 간다고 해도 버핏은 흉터를 보면서 자신의 투자를 이어갈 겁니다. 우리의 투자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상처가 생길 건데요.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테슬라 차트를 보면 올해 초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55%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이 흉터는 안정적인 배당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SCHED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1년간의 수익률을 봤더니 마이너스 0.37%라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흉터는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는 믿음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투자로 겪은 상처는 언젠가 사라지고 흉터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흉터가 하나 둘 생기면 나만의 투자 전략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처를 최대한 적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밥의 전략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성장과 배당 절반씩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각자 투자 성향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나의 성향을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쌓이는 경험이 곧 나의 전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 발 두 발 나아가면 결국 단단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불변의 법칙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을 영상으로 풀어봤는데요. 그에 져서 돈의 심리학처럼 와닿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늘 비슷하게 반복된다입니다. 23가지의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그리고 111 멤버분들은 이번 책 재밌게 읽으셨나요? 다음은 더 깊은 책이니 즐거운 독서 되시기 바랍니다. 111 멤버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